주등이 제자를 길러냈으며 곳곳에 추천하는 등 여러 가지 후배 양성과 교육에 많은 노력을 하신 분이었습니다. 후학양성에 힘을 쏟으며 학자로서의 보람을 느끼고 있었지만 마음 한켠에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추사를 괴롭혔다고 한다. 그는 세상에 화가 날 때도 붓을 들었고 외로울 때도 붓을 들었다. 또 어쩌다 한 번씩 받게 되는 반가운 편지와 소식이 있을 때도 붓을 들었다. 그렇게 추사는 자기 스스로와 대면했다. 차라리 포기하고 싶은 세월을 붓질로 버텨낸 추사. 고통스러운 세월을 곰삭히고 곰삭혀 유배지에서 자신만의 글씨, 추사체를 완성했다. 상식을 파괴하는 겁니다. 상식을 파괴하고 불규칙적인 어떤 그런 움직임을 줍니다. 그래서 긴장을 만들어냅니다. 긴장을 만들어내면서 공간을 운용합니다. 그런 어떤 그 장법이라 그러는데 그런 것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글씨의 어떤 그 형태 자체의 어떤 그 파격을 줌으로써 그것도 이제 다 특징이 있는 파격입니다. 그런 파격을 줌으로써 추사만의 어떤 저 글씨를 보면 단연 추사가 떠오르는 추사의 개성이 떠오르는 한석봉의 글씨에서도 볼 수 있듯이 기존의 전통적인 글씨체는 선비의 모습처럼 반듯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추사체는 법도가 있는 듯 없는 듯 자유로운 형태를 띈다. 형태적인 개성 외에도 추사체의 공간 구성은 기존의 전형성을 파괴한다. 각각의 글자 크기가 다른 것은 물론이고 구도마저도 대담한 작품. 역동적인 글자의 배치는 교묘하게 안정감을 유지한다. 개자를 별자로 처리한다는 게 기발했고 그 다음에 산자를 조그맣게 위로 붙이고 무진을 엎었어요. 포개했어요. 근데 이제 무진을 포개다 보니까 그 두 자를 포개니까 무겁잖아, 그렇지? 그럼 밑에 그 무거운 것을 커버해주기 위해서 밑에 진자를 강하고 길게 두껍게 탄탄한 무슨 탑에 받침을 받치던 식으로 그렇게 간단하게 해놨다. 그래서 그 전체적인 조화를 가운데 공간을 남김으로 해서 전체적인 조화를 이뤘다는 거는 그때 시대는 물론 지금 시대에도 그런 상상을 해낼 수 있는 작품이 없다. 회화적으로 표현한 코끼리 상자를 중심으로 배치된 글자들. 추사체의 파격은 마음 내키는 대로 써내려가는 데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철저하게 계산하고 연구한 노력의 결과물이었다. 한자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상형문자이기 때문에 추사 선생이 찾는 글씨의 맛이라는 것은, 글씨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런 고조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조람들을 찾다 보니까 서한시대 예서에서 모든 그 글자의 원류를 찾습니다, 추사 선생은. 그러다 보니까 이 큰 그런 글씨들에서는 다 자연스럽게 그러한 그 옛날 그 고조람 맛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글자의 형태도 중시를 하게 되고 글자의 획도 중시하게 되고 뭐 먹도 중시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다 종합해서 추사체가 만들어지는 거죠. 중로지실이라는 작품은 추사에게 있어서 그림이 곧 글씨이고 글씨가 곧 그림임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림이나 글씨를 같다고 이렇게 보셨어요. 근데 그분은 이제 그림을 그릴 때 굉장히 구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는데요. 대나무 죽자를 보면은 마치 대나무 마디가 이렇게 느껴지게 되고, 그다음 로자 같은 경우 화로 로자거든요. 화로의 손잡이가 이렇게 양쪽에 놓여 있는 것 같이 보이고, 그 밑에는 화로 받침 같은 마치 글자에서 그림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게 이제 그림을 그리셨고요. 실자를 보면은 한옥의 그 방, 창문 같은 그런 느낌이 이제 들게 했었죠. 개성이 넘치는 추사의 글씨에 사람들은 이내 매료되었다. 물밀듯이 밀려드는 글씨 청탁.
나중엔 임금까지 그를 요구할 정도였다. 청나라 학자들이 청탁이 제일 많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에 경화서적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헌종 임금도 허소치 허련을 통해 가지고 추사의 글씨를 부탁을 해서 받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미 추사의 글씨는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중국 또 민간뿐이 아니라 왕실까지도 모든 사람들이 따라하는 그러한 하나의 그 큰 흐름이 되었다고 볼 수 있죠. 절망 속에서 피어난 고통의 산물 추사체. 그 인기는 2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주민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 추사체를 함께 수련한다. 이쪽 우측이 조금 이렇게 좀 힘을 줘서 이렇게 좀 내리고 이런 분야가 좀 너무 약해. 이 별시자를 복지자라도 하고 이렇게 잘 참선. 이것뿐이 아니고 제주시 지역이든 대정 지역이든 기타 지역에서 많이 추사체를 쓰고 있습니다. 바쁜 일상생활을 하다 보니까 마음도 급해지고 이제 이걸 배움으로써 마음도 많이 안정이 됐고 추사 김정희 선생님의 그 예술 정신도 배울 겸 해가지고 이걸 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함께한 안덕면 추사연구회는 김정희의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모임이다. 추사가 그러했듯이 옛 것을 익혀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입고 출신의 자세를 마음에 새기며 오늘도 끊임없이 추사체를 배우고 익히고 있다. (1848년 10월) 9년 만에 추사는 유배지에서 풀려난다. 외롭고 고단했던 유배 생활을 끝내고 고향으로 향하는 길. 하루라도 빨리 가족을 만나고 싶었지만 추사는 해남으로 발걸음을 돌린다. 그가 향한 곳은 두륜산의 대흥사. 대흥사에서 두륜산을 향해는 오솔길을 따라 1km 정도 올라가면 양지 바른 곳에 일지암이 있다. 이곳엔 절친했던 초이 스님이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추사는 이곳에 가장 먼저 들렀다. 초이는 불문에 몸담고 있었으나 그 테두리에 그치지 않고 유학, 도교 등 당대의 여러 지식을 섭렵하며 서예, 시, 문장에도 능했던 인물이다.